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손끝에 온기 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저의 세 번째? 다이어리까지 하면 저 네 번째인가요, 벌써? 오늘은 라방에서는 패치워크랑 이렇게 파우치, 미니 파우치 만드는 것까지만 하고, 여기 덧수 꾸미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덧수를 꾸미는 것까지 해보고 싶다. 나는 뭐 소잉이나 퀼트에서는 사실 패치워크에서 여기까지 하는 게 완성 작품이긴 하지만 자수도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따로 올려드리는 영상 보고 자수 꾸미는 거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할 거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짜투리 바느질하면서 나오는 짜투리 원단들 준비하시면 되고요. 짜투리 원단들, 그리고 또 뭐 소품 만들다가 남은 퀼팅 솜, 저는 지금 부피 안 큰 게 좋아가지고 이온스 짜리 얇은 퀼팅 솜 반접착 퀼팅 솜을 준비했는데, 뭐 선생님들 짜투리 남은 게 나는 3온스가 남았다 그러면 3온스 준비하시면 되고, 굳이 이걸 만들려고 솜을 따로 구입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저거 패키지 만들었더니 짜투리 솜이 좀 남네, 뭐 이런 아이들 있죠. 준비하시면 되고, 제가 사용한 사이즈대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동전지갑만한 뭐 반만하게 한 요만하게 요 정도 사이즈로 나는 갖고 싶어, 요 정도 해서 뭐 골무지갑이나 이런 사이드 미니 파우치로 요 정도만 해도 되겠죠? 하고 싶어. 그럼 사이즈 조절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까치리쌤 안녕하세요. 짜투리 솜 남은 사이즈대로 만드셔서 그 나오는 대로 사이즈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다양한 사이즈의 뭐 작은 거, 좀 이만한 거, 좀 더 큰 거, 좀 기다란 거 여러 가지 나오면 작은 거는 골무나 바늘 같은 거 넣으시고, 뭐 명암 사이즈 되겠다 싶으면 명암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넣으시고, 뭐 조금 더 커 그러면은 필통처럼 쓰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파우치는 사실 다양한 사이즈가 있을수록 좋잖아요. 꽃마리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제가 사용한 사이즈를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 제가 사용한 사이즈도 알려드릴게요. 25cm에 13.5cm 되는 퀼팅 솜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솜 느낌 싫으신 분들은 광목 같은 원단 짜투리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솜 준비하시고 짜투리 원단 준비하시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느질할 실, 뭐 바늘 아니면 뭐 미싱, 저는 미싱을 사용할게요 오늘. 그리고 옆에 다리미 불 올려 놓으시고, 패치는 가운데부터 하셔도 되고 끝에부터 하셔도 되는데, 이 파우치 만드는 방법은 요 위치에 가운데가, 뒷면에 가운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오는 위치가 내가 얘가 가운데에 딱 예쁜 게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끝에부터, 사이드 끝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약간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하는 게 묻어있는 이쪽이 접착면입니다. 이쪽을 펴놓으시고, 원단을 아무거나, 끝쪽이니까 원단을 너무 예쁜 거 소진하지 마시고, 이게 앞쪽이 될 수도 있나? 일단은 이거는 지금 제가 다리미판 깔고 있는 거예요. 제가 테이블에다가 막 다림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첫 판은 그냥 이렇게 놓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너무 자잘하게 원단을 쓰시면
그만큼 할 거리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번에 약간 무지에 가까운 느낌을 원단 썼으니까 이번에 좀 화려한 원단을 쓸게요. 이렇게 해서 원단의 겉과 만나게 뒤집어서 여기를 바느질 해줍니다. 제가 이 끝에다 지금 맞추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얘 양이 너무 적어지는 게 싫어서 좀 요거는 잘라내려고 해요. 요 정도는 얘가 보이는 게, 이 진한 원단이 좀 많이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바느질 해주세요. 저는 미싱으로 고고싱. 옆에 잘 드는 원단 가위 하나 놓고 하셔야 돼요. 원단을 계속 잘라가면서 할 거라서. 크레이지 퀼트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 패치워크 방법, 이게 가장 기본, 크레이지 퀼트 할 때 가장 많이 쓰고 가장 기본적인 패치워크 방법이라서 금방 하실 것 같아요. 수업 때 연습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크레이지 퀼트 수업에는 뭐 거의 패치워크 방법이 10가지 가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저렇게 원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10가지 정도 들어가니까, 이거 말고도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쉽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다음 원단은 여러분들 꼭 수입 원단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국산 원단도 예쁜 거 그냥 쓰세요. 짜투리들. 얘는 이렇게 반듯하게 하면 재미없는 것 같아서 살짝 이렇게 틀어주려고 합니다. 여기가 원단이 화려한데 얘가 무늬가 크니까 조금 괜찮으려나? 색이 어두워서 이렇게 박음질 해줄게요. 또 고고싱. 방송하면서 미싱을 돌리면 미싱 소리가 왜 이렇게 큰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미싱 소리가 공장 돌아가는 소리같이 제 귀에는 들려가지고 너무 민망해.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떼서 여기 시접과 나란하게 잘라줍니다. 하고 이 짜투리들은 요것도 못 버리셔서 다 또 모으시기도 하는데 또 그거대로 쓰임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계속 모으다 보니까 집이 너무 정말 쓰레기인지 원단인지 알 수 없는 이 원단들로 너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작게 나오는 짜투리들은 그냥 버리고 있어요. 과감하게. 그리고 또 사실 어떤 작업할 때는 그 애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긴 한데, 그래도 요즘은 버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패치워크를 해나가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 짜투리가 네모난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붙여버려. 그러면은 여기에 니은자가 다 발생을 하죠. 그러면 패치워크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바꾸 뒤집고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서 바꾸 뒤집으면 여기가 시접이 해결이 안 돼요. 이쪽이든 아니면 이쪽에서 바꾸, 아까처럼 이렇게 바꾸 뒤집고를 반복하면서 패치하는 건데, 그럼 이쪽 시접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또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은 여러 가지 패치워크 방법을 사용할 건 아니고 꼬매고 뒤집고 꼬매고 뒤집고를 반복할 거기 때문에, 여기처럼 아예 바깥 끝부분이라서 바꾸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작은 애로 이렇게 니은자를 만드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나는 작은 원단을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내가 중간에 어떤 무늬를 넣고 싶으면 그 부분을 미리 원단을 연결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하나 넣어볼까요? 여기가 이제 기역자가 된 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요거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는 거죠. 똑같이. 사실 요거는 작은 원단을 패치한 건 미리 이걸 위해 패치했다기보다는 다른 거를 한 거예요. 다른 거를 패치 진행하면서 남은 거예요. 패치해 놓은 게 남은 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아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미리 연결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원단을 두 개를 연결을 해놨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조금 빵꾸 났죠? 이렇게 되면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요 정도 가지고 그냥 나중에 원단을 이렇게 잘라낼 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기역자잖아요. 그럼 여기를 방법이 두 가지예요. 조금 큰 사이즈로 조각이 남은 애를 여기를 연결을 해요.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만큼이 채워지잖아요. 채워진 다음에 이쪽으로 길게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할 때랑 똑같아요. 여기를 채우고 이쪽 방향을 이렇게 채운 다음에 여기를 길게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이쪽은 너무 크게 큰 원단이 가니까 이 방법으로 해볼게요. 조금 작은 원단을 써도 될 것 같아서 무지 원단을 하나 써볼까 합니다. 원단은 이렇게 작은 패치들은 다양하게 그냥 색깔 이거 옆에 이거 색깔 괜찮을까? 저거 옆에 이거 색깔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사이즈 맞는 애 갖다가 그냥 박으세요. 아직 패치워크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더 어려울 거거든요. 이게 제가 크레이지 켈트 수업할 때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에요. 어차피 고민을 정말 골백 번을 하고 원단을 선택해서 붙여도 어차피 마음에 안 드시거든요. 어차피 어떤 원단으로 진짜 고민에 심사숙고를 해서 골라서 붙여도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 주시고 얘랑 이렇게 고민을 해서 골라도 하면 다 내가 패치한 건 왜 이렇게 다 마음에 안 들어. 남들이 한 건 다 예쁜데 의 딜레마잖아요. 그러니 고민을 하나 안 예쁠 거 신경이라도 덜 쓰셔라. 이게 제 지론이에요. 선생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어차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마음에 안 들 거 머리라도 좀 덜 쓰고 좀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제가 여기 여기 기억자단인데 왜 또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여기 이렇게 박은 다음에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선을 만드는 거예요. 항상 원단을 붙인 다음에 직선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삼각형의 핑크색이 들어오게 만들려고 원단을 이렇게 대보는 거랍니다. 아마 미싱이 없으신 분들은 미싱만 있으면 뭔가 나도 될 것 같은 나 미싱이 없어서 저렇게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혹시 하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손바느질, 홈질로 그냥 해서 뒤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손바느질로도 많이 하는 패턴이거든요. 손바느질 많이 하셨던 분들은 손바느질이 훨씬 빠르신 분들 많아요. 왜냐면 미싱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받고 하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선생님들 미싱이라고 다 빠르고 좋은 게 아니고 선생님들마다 내 손에 익숙한 걸로 손바느질로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빠르신 분들 저 많이 봤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할 거랍니다. 그러면 여기 모서리 원단이 끝나는 지점 여기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원단 끝이 오게 해서 박으셔야 여기 시접 부분이 다 가려져요. 나비엔니는쌤 안녕하세요. 유경쌤 안녕하세요. 화영
쌤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여기 시접에 맞춰서 다 잘라주세요. 시접 넓이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내 주시고, 너무 작은 쪼가리는 버리고, 이 정도는 사이즈가 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또 보관할게요. 안나리본쌤, 그렇게 저만의 유니크함이 있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뭔가 고급지고 세련되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고급지고 뭔가 다른 분들 이렇게 고급지게 뭔가 톤 다운 해가지고 이렇게 촥 패치하고 수도 이렇게 놓고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전 잘 그게 놓다 보면은 그게 잘 모르겠고 뭔가 색이 계속 비슷비슷하게 가니까 막 어색하고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사실 제가 요 패치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고 그냥 한두 개만 한 다음에 딱 보여주려고 이렇게 패치를 미리 해놓은 게 있거든요. 시간 좀 절약해볼까 싶어가지고. 근데 하다 보니 이게 패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봐야 더 안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또 하게 되네요. 제가 처음에 계획과 다르게 이쪽으로 삼각형을 좀 넣어볼까 싶습니다. 다리미, 미니 다리미, 이거는 그냥 퀼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퀼트 사이트에서 구매한 거예요. 인터넷 검색해도 미니 다리미, 퀼팅용 다리미 뭐 이렇게 해서 작은 조각 다릴 일이 많으니까 팔거든요. 검색하면은 나오는데 가격이 조금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좁은 원단 같은 경우는 써주면요, 여기 이렇게 좁은 라인이 쭉 들어가서 되게 예쁘거든요. 진한색 같은 뭐 이렇게 기다랗게 다이어스 작업이나 이런 거 하고 남은 애들 그렇게 쓰셔도 예쁘긴 하던데. 검정색을 하나, 저는 뭔가 이거 패치할 때 검정색이 살짝 들어가 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자, 여기 남은 거 기역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 시접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직선이 되게 만드셔서 직선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하나 써야 되겠다. 빨간색을 하나 넣어줄게요. 네, 패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을 하셔야죠. 여기 지금 하면서 여기 원단이 안 들어간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거기까지 그냥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넓은 자가 있으면 이렇게 직각을 이렇게 맞춰서 굳이 센치 안 재도 되니까 편하거든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냥 자르면 되니까. 가위로 자르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센치 재서 사이즈 재서 그려놓고 가위로 자르시면 되고, 커터로 이렇게 자를 거면 굳이 뭐 센치 이렇게 안 그리셔도 돼요.
12.5cm랑 24.5cm로 나왔네요. 미리 만들어 놨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사이즈가 나왔네요. 제가 여기를 잘라내서 그럴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더 작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대로 만드시면 돼요. 문현미쌤 안녕하세요. 안감할 원단을 준비를 해주시고 다리미판도 다시 등장. 안감도 요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을 할게요. 같은 사이즈로 재단을 한 다음에 겉과 겉이 마주하게 둡니다. 이때 패치워크에서 이렇게 접어보시고 어느 게 밖으로 나왔을 때 예쁜지 체크 한번 하세요. 패치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예쁜지, 이렇게 갔을 때가 더 예쁜지, 이렇게 갔을 때가 더 예쁜지, 여러분들이 수 놓을 때 만약에 덧수를 꾸민다면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지 이렇게 한번 접어보세요. 선생님들이 보기엔 어느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검정색 원단이 위로 올라오는 거랑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 보이는 거랑 화려한 꽃무늬가 보이는 거랑 선생님들 보기에는 뭐가 더 예쁜가요? 요게 더 예쁜가요? 투표. 요거 1번, 요게 2번. 오, 2번이 압도적이네요. 2번. 자수가 들어가면 1번, 자수가 안 들어가면 2번? 이런가요? 아, 그럼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2번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겉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한 다음에 여기 안으로 들어갈 쪽, 아까 안으로 들어가는 쪽 있죠? 안으로 들어가는 쪽, 그쪽을 박아주세요. 여기서 제가 겉감이 살짝 안으로 들어오게 제가 다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안감이 조금 남긴 하겠지만 그 이유는 제가 샘플 만든 거에는 그렇게 작업을 안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여기 감겨서 안으로 살짝 들어가는 게 더 예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만 너무 많이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하고 요 위에다가 상침을 한번 쭉 해주세요. 여기 안으로 다린 것 때문에 이렇게 생긴 안감의 여부는 잘라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작업하기 조금 헷갈려요. 하시고 나서 여기 상침, 여기 뭐 예쁘게 스티치로 주면 더 예쁘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주머니 높이만큼 접어주세요. 이렇게 위치 봐서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서 요 정도 높이면은 좋겠다, 요 정도면은 좋겠다 하는 원하는 주머니의 높이만큼 접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펼쳐서 겉감을 다시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아까 안감 여분 남은 거 그냥 두면은 위치가 안 맞아져요. 네, 이렇게 이 상태를 해놓고 여기 창구멍을 저는 이 완성품에 창구멍을 여기다 냈거든요. 여기 나중에 꾸밈수 할 때 여기 스티치 넣으려고 여기 그냥 조금 지저분하게 되더라도 그냥 여기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쪽, 여기가 창구멍이 되겠죠? 뚜껑의 위쪽. 근데 만약에 스티치 아니고 나는 소잉이야. 그냥 소잉이고 이걸 그냥 마감할 거지 나는 스티치 또 못해. 이런 분들은 아까 안주머니 쪽에서 여기 요 부분에서 창구멍을 내고 만드시는 게 훨씬 나중에 여기 마감이 조금 더 깔끔하게 되긴 해요. 이렇게 해서 창구멍을 넘기고 바깥쪽을 한 번에 꼬매주는 거예요. 네, 꼬매서 박아서 왔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설명드리자면 쌤들 가운데서 이렇게 박으셔야 돼요. 똑같이 한 오른쪽 이렇게 박았으면 왼쪽 똑같이, 아니면 반대로 오른쪽 밑에서 위로 박아왔으면 왼쪽도 밑에서 위로. 안 그러고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박아서 뭐 제자리 바느질 한 다음에 건너가서 쭉 이렇게 바느질 하시면 이 여기가 끝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끝이 안 맞고 살짝 여기는 딱 맞았는데 끝나는 지점이 이렇게 밀려가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같이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서리 잘라내 주시고 뒤집습니다. 근데 전 창구멍을 조금 작게 내는 편이어가지고 뒤집는데 조금 오래 걸리긴 해도 마감할 때 최대한 마감 부분을 작게 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뒤집을 때 주의하실 점은 이 나오는 부분을 잡아 당기면서 뒤집으면 잘 안 뒤집혀져요. 창구멍이 작을수록 훨씬 힘듭니다. 이때는 뒤쪽에서 창구멍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뒤쪽에서 창구멍 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듯이 뒤집어야 훨씬 더 잘 뒤집어지고 잡아 당기면서 미어지는 거 없이 우리 조그만한 구멍에 솜 집어 넣을 때 하는 것처럼 창구멍 쪽을 향해서 뒤에서 원단들을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창구멍이 조금 작게 진행을 해도 뒤집는데 무리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잡아당기는 쪽으로 뒤집으시면 창구멍이 작을 때는 창구멍이 조금 미어지고 터지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뒤집어주면 한 번에 이렇게 지갑 모양이 한 번에 완성이 돼요. 그래서 송곳 같은 걸로 뭐 송곳도 괜찮고 그 핀, 스팀핀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끝에 마감 잘 빼주세요. 저는 사실 조금 찌그러진 거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진 않아서 하고 다시 다리미 그래서 형태를 잡아줍니다. 형태를 잘 잡아서 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예쁘네요. 예쁘죠? 예쁜데요? 이렇게 하시고 이대로 위치 한번 체크해 보시고 뒤집으면서 여기 생기는 창구멍 끝에 실밥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막아주시면 좋지만 저는 나중에 꾸밈수도 어차피 할 거고 상침을 한번 줄 거기 때문에 상침하면서 그냥 한 번에 갈게요. 이 단계에서 상침을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지금 얘는 상침을 돌리는 걸로 끝낸 거예요. 상침을 돌려도 되고 나는 여기가 스티치가 들어가는 게 좋아 그러시면 스티치로 뭐 우리 많이 하는 그 팔레스트리나 스티치, 케이블 스티치나 그런 뭐 버튼홀 스티치나 이런 걸로 바깥쪽을 스티치로 마감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꾸밈 자수 넣고 바깥 테두리까지 자수로 마감을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서 상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구멍도 마감 스티치 돌리면서 같이 그냥 해줄 거예요. 전 사실 공그르기 되게 싫어해요. 귀찮아하고
이게 좀 문제인가? 근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자수 놓으면서 창구멍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를 똑딱 단추로 이렇게 그 찡으로 이렇게 딱 누르는 요걸로 단추를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바느질하는 똑딱이 있잖아요. 그걸로 바느질 하셔도 되고, 자석 단추, 자석 그거 붙여도 돼요. 그거는 아무거나 마감하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리본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본 하나 달아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찢기는, 약간 빈티지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마감하면 그 느낌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완성하셔도 됩니다. 근데 쓰기에는 저는 똑딱 단추가 편한 것 같아서 똑딱 단추 이용을 했습니다. 테두리 자수 장식하고 여기 사이사이 크레이지 퀼트 자수 장식은 별도 영상으로 제가 따로 영상 작업을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거 따라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나는 내고 싶어. 그게 너무 좋아. 그러면 여기에 뭐 이렇게 빈티지 레이스도 이렇게 덧붙이시고, 여기에 뭐 실크 리본이나 레이스 띠를 달아서 이렇게 둘둘 감아도 예뻐요. 그건 또 그거대로 멋이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리본을 붙이고 여기 테두리도 레이스 붙이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펄럭펄럭한 주름 레이스 돌리시고 여기에도 예쁜 리본 붙이고 이제 단추는 똑딱 쓰시되,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러블리해지겠죠? 자수하시는 분들은 패치하지 마시고 그냥 통으로 예쁜 원단 쓰시고 여기다가 자수 놓고 그렇게 만드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예쁩니다. 한복 원단 쓰셔도 예쁘고. 근데 저는 이제 크레이지 퀼트 자수 영상도 나중에 해드릴 예정이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궁금한 거 없으시면 오늘 라방은 여기서 끝낼까요? 그리고 요 자수 꾸미는 영상은 따로 올려드릴게요. 오늘 방송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손끝에 온게 방송 월요일하고 목요일 오전 11시에 또 선생님들 계속 방송 이어가니까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핸드메이드 밴드니까 꼭 자수가 아니어도 퀼트든 뭐 뜨개든 상관이 없어요. 많이 주변에 입소문 내주셔서 많은 분들 함께 보고 함께 따라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는 안나 리본쌤이 하신다고 합니다. 리본 자수 시간이 있겠네요. 네, 목요일에도 많이 와주세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 우리 후기도 많이 올려주세요. 후기가 우리 선생님들 방송 준비하는데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